자, 이번 시간부터 포물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 포물선이라, 이 포물선이란 말의 뜻은 어떤 물체를 쏘아서 올렸을 때 그 물체가 그리는 이 곡선을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을 던진다.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진다. 그랬을 때 이제 공을 뭐 한 45도 각도로 던졌을 때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간다. 공을 쳤을 때도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정확한 정의가 뭐냐? 포물선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이 포물선은 말 그대로 2차 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함수로 설명하자면 2차 함수라고 하는 녀석도 이것도 뭐다? 포물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여러 번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배우고 1학년 과정에서도 보게 되면 2차 함수 공부를 합니다. 뭐 새삼스럽게 뭘 또 배우느냐? 지금부터 공부할 요 포물선이라는 것의 형태는요. 2차 함수도 물론 이 안에 포함되지만은 좀 더 일반적인 그 개념으로 이 포물선을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럼 포물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2차 함수 같은 것을 얘기를 한다. 정확한 정의가 뭐냐? 포물선의 정의. 물건을 쏘아 올렸을 때 이렇게 그리는 거 이렇게 하면 이거 수학적 정의는 아니죠. 그죠? 어떤 현상일 것이고 수학적 정의는 한 점과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정직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움직이지 않는 직선이라는 뜻이고요. 에서 이 두 개의 도형을 그리고 여기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모임, 자, 점의 자취. 자, 요것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포물선이라는 것의 정의입니다. 정의. 이 포물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리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약속된 도형이다. 자,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점들의 모임입니다. 모임이기 때문에 어떤 모임의 규칙이 있겠죠. 그 모임의 규칙을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이제부터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식을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식이 좀 간단하게 주어지도록 제가 좌표 평면을 한번 설정을 해봅니다. 자, y 그 다음에 원점 여기 x. 한 직선을요 삐딱하게 이렇게 놓게 되면 좀 식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공부할 때는 식을 좀 간단하게 끌어내기 위해서 이 정직선을 이 x축이나 y축에 나란하게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점을 하나 찍을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직선, 한 정직선과 그 다음에 이 직선상에 놓여있지 않은 점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여기를 갖다 우리가 만약에 점의 좌표를 P,0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P,0 그리고 자, 요 직선을 Y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직선의 방정식을 X는 얼마 이렇게 하겠죠? 자, 이 거리가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딱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지도록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랬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점이 있는데 여기까지 거리를 재고 그 다음에 이 직선까지 거리를 쟀을 때 이 거리가 같게 나온다면 이 점을 여러분이 이제 이거 포물선 위에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만 그러냐? 아니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같은 점 마찬가지겠죠. 이 위쪽에 이런 점이 하나 있다면 아래쪽에도 똑같은 모양으로 그 그림을 잡았을 때 그런 점들이 쭉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점뿐만 아니라 이 점 가운데 있는 이 원점도 이 거리가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점들이 전부 다 이 포물선이라는 도형 위에 놓여있는 점이 될 것이고 이런 점들이 쭉 다 모여서 우리가 뭘 그렸다? 포물선을 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곡선이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곡선의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포물선이라고 불러준다. 한 점과 한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다. 2차 함수하고 비슷하게 생기긴 했죠. 그런데 2차 함수는 보통 생김새가 뭐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인데 이 지금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이게 옆으로 볼록이죠. 옆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함수는 아닌 겁니다. x 하나에 대해서 y가 위아래로 두 개가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원의 전체적인 이름이 뭐예요? 2차 함수가 아니라 2차 곡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2차 곡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얘는 물론 포물선이라고 하는 게 함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함수가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2차 곡선이라고 불러준다. 식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점들의 모임인데 그래, 이런 점들이 만족하는 어떤 규칙, 식이 있을 거야. 그것은 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요 조건을 이제 식으로 만들어주면 될 텐데요. 곡선상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을 여러분이 x, y라고 둡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거리를 재고요. 여기까지 거리를 잴 텐데요. 여기까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자, 요 점의 좌표를 여러분이 h라고 하겠습니다. h라는 점은 이제 뭐 x좌표는 이미 고정되어 있죠.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얘하고는 y좌표가 동일하죠. y.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p, y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쪽 있을까요? h부터 p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보게 되면 y는 똑같으니까 이제 상관없고요. x좌표의 차만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게 x 마이너스 p 이렇게 해주시고 사실은 요 점이 요 점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는 이건 제가 이제 오른쪽에 찍었으니까 그런 거고 모릅니다. 모르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잴 때는 이렇게 절대값을 딱 쳐주시는 게 맞죠. 그 다음에 fp 이렇게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는 요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처리하면 되는데 x-p의 제곱에 그 다음에 y의 제곱 루트 이렇게 씌워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녀석 이게 같아야 우리가 이 포물선상의 점이다. 같은 점을 모았잖아요. 그죠? 그 둘이 같다. 요 조건을 지금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면 x 플러스 p가 되겠죠? 절대값은 루트 x 마이너스 p의 제곱 그 다음에 y의 제곱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걸 식을 좀 미쁘장하게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절대값 루트를 동시에 없애는 방법 양변을 제곱을 하겠습니다. x의 제곱 더하기 2px p의 제곱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px 그 다음에 p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자, x제곱 날라가죠. p제곱 날라가죠. 2px 이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니까 y제곱 남았고요. 넘어가서 4px가 됐죠. 그래서 y제곱은 4px. 자, 요 형태가 바로 뭐냐면 여기 위에 있는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들의 규칙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포물선입니까? 설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포물선을 설명할 때는요. 반드시 요 선, 그 다음에 요 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포물선은 포물선인데 요 직선, 한 정직선이라고 했던 녀석의 위치가 이제 x는 마이너스 p고 그 다음에 한 정점이라고 했던 녀석의 위치가 p, 0일 때 그때 포물선의 방정식이 이러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포물선의 위치를 잡을 때 제가 의도적으로 원점이 정중앙에 오도록 잡았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포물선의 표준형이라 그래요. 이게 포물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다. 이 표준형은 꼭지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꼭지점이 정확하니 이 원점에 와 있을 때 이때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면 이 포물선의 어떤 그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이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점과 직선이 원점을 중심으로 반대편에 딱 와 있으면 되는데요.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것이며 이 직선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 용어가 있죠. 자, 요 점을 지금부터 여러분은 포물선의 초점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초점입니다. 그 다음에 요 직선을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무슨 선? 준선이라고 부릅니다. 준선. 그 다음에 요 점을 여러분이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2차 함수에서 했던 용어 중에 하나,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정 가운데 이 대칭이 되는 선이 있죠. 그죠? 지금은 이제 X축인데 이 X축 얘를 갖다 우리가 맞아요. 그냥 축이라고 불러줍니다. 포물선의 중심축이다. 축. 이 포물선의 용어는 초점, 준선, 꼭지점, 축. 요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이 포물선을 설명할 때, 자, y제곱은 4px라고 써주면 여러분 이제 이것은 기본적으로 꼭지점이 원점에 와 있는 포물선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y제곱은 4px 할 때 이 p가 뭡니까? 그러면 이것이 초점의 뭐다? 좌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p 여기 있는 게 바로 초점의 좌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초점의 좌표. 요 꼭지점으로부터 초점이 오른쪽에 있죠. 그죠? 그럼 p가 양수로 나옵니다. 자, 요 p가 만약에 꼭지점의 왼편에 있지 않습니까? 요 값이 이제 음수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요런 형태. 그래서 y제곱은 4px 그래 버리면 이것은 중심축이 이제 x축이 되는 겁니다. x축이 되고, 그리고 옆으로 볼록한 이런 형태. 그래서 p가 양수면 준선이 이쪽, 초점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게 왼쪽으로 볼록한 형태가 되고, p가 음수가 되면 이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얘가 오른쪽으로 볼록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Y축을 축으로 하는 포물선도 똑같은 방법으로 알아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그 0,P라는 점을 제가 이제 요거는 Y축 선상에 잡고요. Y는 마이너스 P라고 하는 직선을 이렇게 X축에 나란하게 잡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준선이에요. 얘가 준선이고요. 얘가 이제 초점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아보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점은 거리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이 점 말고도 한 이쯤 될까요? 이렇게 똑같게 거리를 잡아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점을 쭉 다 연결을 하면 모양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만들어질 거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2차 함수라는 녀석이죠. 2차 함수도 일종의 뭐다? 포물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게 되면, 자, 이 포물선 선상에 어떤 x, y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이 초점까지 거리를 재고 그 다음 준선까지 거리를 쟀을 때 그 거리가 똑같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거리를 재게 되면 여기를 갖다 우리가 F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요. 여기를 또 다시 H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재면 P에서 F까지 이 거리는 X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F에서 H까지 거리를 재게 되면 이 거리는 X좌표는 똑같으니까 Y좌표만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점의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P니까 Y에서 마이너스 P를 빼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이것은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죠. 시계 모양이 좀 전에 있었던 모양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py, y의 제곱은 y의 제곱 플러스 2py 플러스 p의 제곱. 여기 p의 제곱이군요. 예, p의 제곱. 자, 이렇게 얘를 제곱해서 같다고 놓으니까요. 자, y제곱 서로 지워지고요. p제곱 서로 지워지고요. 요거 이항하니까 x제곱은 4py라는 형태가 됐는데, 요 형태도 그렇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중심축이 이제 y축이 되는 그런 포물선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요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준형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포물선의 방정식의 표준형. 이 형태는 y제곱은 4px와 x제곱은 4py가 있는데, 이때 이런 형태가 되면 이것은 꼭지점의 위치가 원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역시 이 p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뭘 주는 거냐? 초점의 좌표를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물선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y제곱은 4px, x제곱은 4py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다음 풀어가지고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펼쳐주게 되면 좀 식이 좀 달라지겠죠, 그죠? 그런 형태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 예문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보게 되면 x는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1,0이라고 하는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우리가 p, x, y라고 불러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p는 초점의 좌표가 얼마이고 그 다음에 준선의 방정식이 뭐임? 포물선이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면 되죠. 자,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그런 직선이 자, 요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요렇게 그리면 여기 이제 x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1,0이면 여기죠. 여기 1,0. 그러면 얘가 초점이죠. 그 다음에 얘가 준선이죠. 여기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은다 그랬으니까 아마 그림이 이런 정도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초점은 1,0이고 그랬으니까 이제 첫 번째 네모칸에는 너가 초점이구나. 이 점에서 같은 거리, 이 직선에서 같은 거리가 있으니까 네가 초점이로구나. 네가 준선이로구나.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느냐면 자, 외웁시다. 자, y제곱은 4px 할 때 이 p가 뭐라고요? 요 초점의 좌표를 쓰시면 됩니다. 4 곱하기 1 곱하기 x 이렇게. 자, 요것은 이제 꼭지점이 어디에 있을 때? 원점에 있을 때 그때의 포물선의 방정식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y제곱은 4px 이렇게 해서 p가 지금 1,0이니까 p가 1이니까 1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포물선의 방정식은 y제곱은 4x라는 형태가 될 거다. 자,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밑에 있는 얘 뭐 간단한 보기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점이 0,3. 자, 초점이 0,3 그랬고요. 준선이 y는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돼 버리면은요. 이것은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셔야 되겠죠. 자, 초점이 0,3이면 여기가 3. 0,3. 준선은 반대편에 마이너스 3. 여기. 그러면 이것도 초점과 준선이 원점의 반대편에 있으니까 기본적인 형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가 될 거다.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럼 이거는 이제 x제곱은 4py 하시면 되는데 이 p가 바로 요 녀석 초점의 좌표가 될 겁니다. 4 곱하기 3. 그래서 이게 12y. x제곱은 12y라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포물선의 방정식은 x제곱은 12y 네모칸에 들어간 녀석이 자, 요 12y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문제 1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포물선의 방정식을 어느 정도 이제 익혔습니다. 자, y제곱은 마이너스 16x라는 이 포물선의 초점 준선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라. 아주 간단한 문제죠. y제곱은 마이너스 16x 이렇게 나와 있다면 여러분 이거 과감하게 자, 4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x 이런 모양으로 다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얘가 뭐냐 이거죠. 얘가 바로 이 마이너스 4라는 녀석이 초점의 좌표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 음수사니까요. 지금 이 포물선의 그림은 이렇게 좌표축이 그려지고요. 초점이 음수사예요. 준선 어디가 있어요? 그럼 4에가 있어요. 이렇게. 꼭지점 여기 있겠죠. 일단 포물선의 형태가 여기 같은 거리가 돼야 되니까 대략 요런 정도 점, 그 다음 요런 정도의 점을 지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포물선의 방정의 형태입니다. 즉, 음수다 보니까 포물선의 방향이 이제 오른쪽으로 볼록한 이런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초점이 어디야? 그러면 음수 4,0. 준선 어디야? 그러면 x는 4. 이렇게 여러분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그죠? 자, 예제 문제 1번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연습이 조금 필요하겠네요. 포물선의 방정식을 그리는 그런 연습, 식을 잡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확인 문제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2번 문제. 4,0과 x는 마이너스 4, 4,0이라는 점과 x는 마이너스 4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그럼 이제 바로 나와야 돼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볼까요? x축, y축이 있고요. 4,0이라고 하는 점은 x축 선상의 이제 오른쪽에 4,0, 그다음 왼쪽에 준선 마이너스 4가 있다. 그러면 요 녀석이 우리가 말하는 그 p라는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형식은 y제곱은 4px라는 이런 형식으로 가져야 되는데 바로 요 p가 4니까 너는 16x, y제곱은 16x 이런 형태로 나타날 거다. 충분히 여러분이 이제는 이제 그림을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서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준다면. 자, 2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죠. 0,2가 초점이고 그 다음에 요 y는 마이너스 2가 준선입니다. 거기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점과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으면 포물선이고 이 포물선은 이제 x제곱은 4py라는 그런 형식이겠죠. 그때 요 자, 2라는 녀석이 이제 역시 p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럼 x제곱은 8y. 이제 문제를 읽고 바로바로 식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이런 정도는 해결될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 조금 계산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x축을 축으로 하고 원점을 꼭지점으로 가지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이렇게 보게 되면 x축을 축으로 하고니까요. 형식상으로 봤을 때 이거는 y제곱은 4px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y제곱은 4px라는 모양으로 주어지는 포물선을 찾고 싶다. 자, 축이 x축이고 그 다음에 원점을 꼭지점으로 합니다. 다음 조건. 첫 번째, 초점에서 준선까지 거리가 6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형식인데 초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를 재면 그것이 6이다. 자, 초점과 준선 사이의 거리가 6이다. 자, 그렇다면 초점과 준선 정 가운데 뭐가 있는 거죠? 이 꼭지점이 있는 거죠. 그럼 꼭지점까지 거리는 얼마가 되느냐? 이게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는 초점이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조건을 보게 되면, 자, 이게 y고요. 얘가 원점이고 얘가 x가 있을 때 초점이 3이라면 3,0이라면 준선이 마이너스 3에 가 있으면 되는 거죠. 이런 그림도 가능하죠. 근데 이게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초점과 준선 사이의 거리가 6이다 라고 하면 이것도 맞죠. 그런데 뭐도 맞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너 여기 음수 3 너 3인데 여기에 x는 3이라는 준선이 있는 거야. 이것도 거리가 6이 되는 건 마찬가지인 거니까 p 값이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포물선의 모양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포물선의 방향이 이제 이쪽 방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답이 1번 같은 경우는 두 개겠죠. y제곱은 4 곱하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x. 그러니까 요 p라는 값이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3 두 가지가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y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12x. 이렇게 답이 두 개가 가능하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도 4,2 루트 3을 지난다. 자, 여기를 지나가는 포물선을 한번 잡아봐 라고 했는데 4,2 루트 3이면 1사분면의 점이죠. 1사분면의 점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거는 2사분면과 4사분면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1사분면의 점을 지나갈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형식상으로 봤을 때는 자, 축이 x축이고 그 다음 꼭지점이 원점이고 p가 양수면 요렇게, 음수면 요렇게인데 요건 p가 양수란 뜻이겠네요. 그러니까 y제곱은 4px라는 식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y제곱이니까 2 루트 3의 제곱은 4 곱하기 px. p를 가운데 쓸까요? 예, px. x 자리에다가 4. y에다가 2 루트 3, x에다가 4를 대입해가지고 p를 구해보시게 되면은 요 녀석이 12죠. 요 녀석이 16이죠. 약분하면은 4분의 3. p 값이 4분의 3. 요 분수로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y제곱은 4 곱하기 4분의 3 x. 그러니까 3x. 그러니까 y제곱은 3x라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4,2 루트 3을 지난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포물선이 되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제 포물선의 어떤 기본적인 모양을 알아봤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평행이동하는 형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포물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반형은요, 우리가 y제곱은 예를 들어 4px라는 포물선이 이제 있습니다. 이거는 꼭지점이 원점이에요. 정 가운데 있는 건데요. 이거를 갖다가 자, x축에 따라서 n만큼, y축에 따라서 n만큼을 여러분이 평행이동을 시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y 대신에 이제 y-n이 아마 대입이 될 거예요. 그러면 4 곱하기 p 곱하기 x 마이너스 자 m 이런 형식이 될 겁니다. 이거를 다 전개를 하고 나면 y제곱 2차 항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y라는 항이 생기고요. 상수항도 일부 생기죠. 그죠? 그 다음에 x라는 항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모양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런 모양이. 이런 형태를 우리가 포물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형으로 딱 펼쳐지게 되면 어떤 점을 얘가 지나가요. 그럼 그 점의 좌표를 대입하는 건 쉽죠. 여기다가 대입만 그냥 바로바로 해주면 계산이 바로 되는데 이런 포물선 표준형의 모양이죠. 이게 표준형 모양인데 평행 이동을 한 표준형의 모양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평행 이동을 했다라는 걸 요식을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표준형이라는 모양이 초점의 위치도 알고 꼭지점도 알고 그것이 이제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준선이 또 어디가 있고 초점이 어디가 있고를 여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면 얘는 항상 이렇게 바꿔서 위치 파악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포물선의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포물선을 갖다가 완전 제곱의 모양으로 막 바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포물선이 이렇게 원점에 원래 있었죠. 꼭지점이.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p였고 여기가 p였습니다. 포물선이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그런데 이 녀석을 n만큼 이동을 시켜줘요. 그럼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 m,n이다 이거죠. m,n이다. x축에 따라서 n만큼, y축에 따라서 n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평행 이동을 한 포물선이 아마도 여기서 이런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생길 겁니다. 자, 얘하고는 쌍둥이에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초점이 그럼 어디가 있냐? 초점 여기가 있죠. 준선 어디가 있냐? 여기가 있겠죠. 좌표가 얼마겠습니까? 그러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준선이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때는 위치가 달라 보이는 거죠. 따라서 준선이 원래 여기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m만큼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p였으니까 여기는 x는 마이너스 p 더하기 m 요 위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준선의 방정식이 얘가 되고요. 그 다음 초점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p,0이었죠. p,0 그런데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m만큼 위로 n만큼 가다 보니까 얘가 p 더하기 m,n이라는 이런 좌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중심축은 여긴데 이거는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간 것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y는 n이라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준선이 여기 있다. 여기 준선. 그다음 꼭지점은 당연히 m,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초점은 여기서 p만큼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니까 p 더하기 m,n 이렇게 잡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여러분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완성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평행 이동을 이용하여 다음 포물선의 초점, 그 다음에 준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y제곱은 무슨 y 또 x 있으니까 이거는 형식이 y제곱은 4px라는 형식을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행 이동을 이제 y제곱 4px를 이동을 했을 때 자, 얼마큼 이동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편의상 제가 이 y제곱을 이 왼쪽에다 쓸 거예요. y제곱 빼기 다음 4y. 자, 그리고 플러스 8이 돼 있는데요. 원래 이거 4만 있어도 완전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4 이렇게 4x. 그 다음 요거 넘겨주시는 게 맞아요. 요 묶여가지고 y-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고 이쪽은 4x 빼기 4. 4로 묶어야겠죠. 요것은 4 곱하기 그 다음에 x-1인데 얘를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쓰신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보시고 이것은 그러면 y제곱은 4 곱하기 1 곱하기 x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다.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원래 y제곱은 4px니까 초점이 어디였어요? 그럼 초점의 좌표는 원래 여기 1,0이었죠. 준선은 원래 어디 있었나요? 준선은 x는 -1이라는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점 움직였습니다. 1만큼, 2만큼 움직였습니다. x축에다가 x좌표에다가 자, x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였으니까 1을 더해주고 y축으로 2만큼이니까 2를 더해주고 얘가 2,2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준선은 x는 -1에 있다가 y축으로 움직이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이게 되면 이때는 x는 0이 되겠죠. 결국에는 얘가 y축이 바로 준선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고도 꼭지점이라든가 그런 것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초점, 준선 두 개 파악되면 거의 다 됐다고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4y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6 같은 방법으로 한번 처리해 볼게요. 자,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그 다음에 10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4y. 자, 얘는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주시면 되겠고 역시 x 빼기 2의 제곱은 4y 빼기 12 요거 4로 묶어주시면 4 곱하기 y 빼기 3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봤을 때 4 곱하기 1 곱하기 y 빼기 3 그러니까 이것은 x제곱은 4y를 그죠? x축 방향으로 이제 얘를 보셔야죠.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자, 원래는 초점이 어디 있었습니까? 초점의 좌표는 원래 0,1이었죠. 자, 준선은 원래 어디 있었을까요? 자, y제곱은 x제곱은 4y니까 요 y는 -1이라는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x축으로 2, y축으로 3이니까 얘는 2,4라는 점으로 이동을 했을 것이고 자, 이번에는 이제 준선이 y는 -1이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만 보이겠죠? 자, 3만큼 움직였습니다. 위로 3. y는 2라고 하는 위치로 이동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문제까지 해결을 해봤고요. 자, 마지막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1 x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1을 이것의 중심을 초점으로 하고 중심 쉽네요. x제곱 플러스 y 빼기 2의 전체 제곱은 1 이거의 중심이야 당연히 0,2겠죠. 그죠? 0,2를 초점으로 하고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0,2란 점이 요쯤 됩니다. 0,2 y축상의 점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꼭지점이면은 준선은 당연히 이 반대편에 가 있어야 되겠죠. -2. 그러니까 준선의 위치가 이런 정도 될 것이고 그림이 아마도 이런 그림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게 지금 이 문제가 말해주고 있는 포물선의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포물선이 어디를 지나갈 때 그러면 a,2를 지나가. 글쎄요. a 값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포물선의 방정식이 뭔가요? 자, 생각합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2지 않습니까? 아, 초점 좌표 알려준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x제곱은 4p y라는 형식의 포물선이었을 것이고 이거가 a, 2라는 점을 지난다. 지나가면 뭐 할 수 있어요? 지나가면 대입할 수 있는 거죠. 2를 대입하게 되면 4는 8 곱하기 a. 아, 그 a는 2분의 1이구나. 그래서 a 값이 정해졌습니다. 대입을 잘못했네요. 2가 y로 가야죠. 그죠? 네. a를 x에 대입을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a의 제곱은 8 곱하기 2. 이게 잘못됐군요. 16. 그래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 이제 a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됐습니다. 5번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기본적인 포물선의 모양이 뭐다? 그림은 어떻게 그린다? 준선의 개념이 뭐고 초점의 개념이 뭐다라는 것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포물선의 접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